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70대, 80대 어르신들,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가족분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예전에 좋아하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 할아버지의 변화입니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의 김 할아버지께서 계셨는데요. 아내를 먼저 보내드린 후 혼자 살게 되면서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지면서 만날 사람이 줄어들었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점점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드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15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게 되고 나중에는 함께 운동도 하게 되셨죠. 그리고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바쁠 텐데 괜찮을까 걱정하셨지만 손자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통화하게 되었어요. 6개월 후 김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우울증,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건강, 독립성. 이런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70세에서 80세 어르신들은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 몸도 불편하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들면서 상실감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 같아서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놀라운 힘.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만들기. 김 할아버지 이야기에서도 나왔듯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정상화되면 마음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받아보세요. 햇빛은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몸을 움직이는 시간 만들기. 나이가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격렬한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 앞을 천천히 걷거나 라디오 체조를 하거나 심지어 집안일을 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천연 진통제이자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와요. 특히 바깥 활동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자연의 초록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꽃이나 나무를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이것도 큰 치유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박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80세의 박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혼자 사시게 되면서 우울증을 앓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시며 시간을 보내시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스마트폰을 사드렸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냐며 싫어하셨지만 딸이 천천히 가르쳐 드리면서 조금씩 사용법을 익히게 되셨습니다. 먼저 가족들과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받기 시작하셨어요. 손자, 손녀들이 보내주는 사진을 보며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유튜브로 옛날 노래를 듣기 시작하셨어요. 젊었을 때 좋아하던 이미자, 남진의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을 떠올리시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 할머니가 직접 요리 영상을 보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평생 똑같은 음식만 해 먹다가 80세에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시게 된 거죠. 이제 박 할머니는 매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십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우울증의 가장 큰 적은 고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어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해서 연락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짧은 전화 한 통, 간단한 문자 메시지라도 가족들은 분명 기뻐할 거예요.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보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역사적 순간들, 젊은 시절의 추억들을 들려주세요. 그것은 가족사의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종교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나 절, 성당에서의 모임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해 줍니다. 만약 여건이 되신다면 작은 반려동물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부담스럽다면 작은 새나 물고기라도 괜찮아요. 생명체를 돌보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 의식을 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78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에 우울해하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지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용기를 내어 신청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보며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셨어요.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챙겨주고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때로는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우울감을 느끼는 것에는 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 젊었을 때의 건강과 활력을 잃은 아쉬움,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허전함. 이런 감정들을 억지로 참거나 무시하려 하지 마세요. 슬픔은 슬픔대로,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됩니다. 그것도 마음의 정화 과정이에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대신 나는 이제 새로운 역할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의 역할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가족에서의 어른 역할,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자 역할, 후배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은 계속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이웃의 인사. 이런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감사를 찾다 보면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집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신과에 가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해요. 요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상담 치료,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각 지역의 복지센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부터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까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가족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우울해 하시는 것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치부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어 주세요. 정기적인 안부 확인,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받기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엄청난 보물이에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깊이 있는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 필요 없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창밖에 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것, 옛날 사진을 꺼내 추억에 잠기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여서 하루하루를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구름처럼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구름은 언젠가 걷히고, 다시 맑은 하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우울해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병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